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내년에 바뀌는 제도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혼합해가지고 2019년 말 그리고 내년 초 주택시장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 2020년 초 주택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면 2020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크게 바뀌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시려면 9억이 이제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시려면 2년 거주 의무기간이 내년에 파는 주택부터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파는 고가주택은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지만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거주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태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 2년 거주를 했었어야 돼요. 안 하셨으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는데 시장 공정가액 비율이 이제 매년 올라갈 예정이고 주택 공시가격도 이제 좀 올라갈 예정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도 증가가 될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나라만 이제 국가만 세를 계속 걷어가는 거죠. 51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또 책정됐던데요. 자, 임대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 비과세를 이제 배제하고 분리과세를 하든지 종합과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단일 세율로 하는 게 더 싸냐, 아니면은 내가 기타 소득, 다른 소득이 별로 없는데 이 소득을 합해가지고 하는 게 더 싸냐를 잘 구분해가지고, 여하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수익 금액이 생기면 그 부분은 세금을 내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올해까지 2019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너 이제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가 된다. 자, 이건 계속 될 거예요. 그쵸?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 및 신도시 계획에 또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이 될 거예요.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이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재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재고 이 낮은 금리가 다른 사업자 그리고 어떤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활성화되는 생산성 있는 곳에 돈이 가게 하려고, 정부에서 보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생산성이 없다고 봐요. 그냥 그대로 있는 물건이 딴 사람한테 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의 이동으로만 인해서 차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이동을 없애는, 그쪽으로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생산성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이 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기본적인 본능?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칙?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자,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강도 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를 이어나가겠다.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쪼여놓죠. 그리고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이런 고가주택을 팔아야지만이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일시적인 고가주택에 대한 이 매도 물건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년부터는 당연히 2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 피치 못해서 고가주택에 거주를 하지 못하실 분들은 올해 말에 다 파셔야 되거든요. 올해 말에 잔금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또 이 고강도 조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는 고가주택이 연말에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은 자금 출처 조사로 인한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자제를 하고 있죠.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2년 거주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12월 달에
일시적으로 물건이 좀 적체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12월 달에 잔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합법적인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좀 찬스가 아닌가라고 또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증가 부분과 자 임대 수익금액 2천 이하 비과세 배제하는 부분을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요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자, 요 하단 쪽에 보면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그러니까는 이게 9.13 대책 내용이거든요. 9.13 대책 내용인데 9.13 대책 이전에 산 것은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종합부동산세에 합산이 안 돼요. 9.13 대책 이전에 산 것들은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할 때 수도권 6억 그리고 비수도권 3억 이하를 3억 이하 주택을 장기 임대 주택 등록을 하면은 이 지금 양도세 중과도 제외가 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이 합산이 배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산 것들은 종정 규정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종정 규정을. 그래서 지금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이제 합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임대사업 등록 전인 소형 주택들이 시장에 일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년에는 어차피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합산과세 즉 세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 전인 소형주택들이 시장에 일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택들을 살 수 있을 만할 때는 구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 및 신도시 계획 차질 그리고 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이게 분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집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권리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3년 동안 계속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부족해지면 전세값이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뜻은 뭐냐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임차인들로 인해서 이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임차인들에 대한 전세값이 올라간다는 뜻은 소유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용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 부동산의 실제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값이 이런 매매 가격을 올리는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번과 3번인 것 같아요.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 의무가 생긴 것과 자, 임대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꽤 계실 거고요. 이거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라면은 정말로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거주하기 위해서 러시가 발생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닌 분들은 올해 연말에 어떻게 해서든 소유권을 넘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3번이 아마 2020년도에는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들로 더 이상 나올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지역을 넓히거나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보완하는 정도이지 여기서 이제 뭐 조사까지 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또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로 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책은 지금 다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9.13 대책 나왔을 때 8.2 대책, 9.13 대책 나왔을 때 모든 정책은 다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 더 할 거 없이 뭐 분양가 상한 지역을 넓히거나 아니면은 자금 출처 조사가 이제 거의 끝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부동산 사무실 완전 뭐 잡아버리겠죠. 예, 그런 정도이고 하여튼 13번이 2020년도에서는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연말에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관심들 가지시면서 또 추운데 건강 관리들 하시고요. 계속 관심 있게 저희 채널 봐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연말에도 계속 올리고 내년에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